괜히 참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희년 비탄감 상담소하고 희년 경제연구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가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란하게 행사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 두 부부 이름만 남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는 어렸을 때,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6인데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있었죠. 제 신앙 인생에, 신앙 여정에 크게 사무치게 영향을 주신 두 분, 아니 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 저희 가문이 대대로 그 건축 노동 하는 집안인데, 제 아버님이 외정 시대부터 미장을 하셨고 저 형님은 철공수로 하고 저도 이제 건축 일용농조 용접을 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10대 후반부터 노동을 시작했는데 저희 집안이 3대째 예수쟁이였습니다. 3대째, 저희까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어떤 작은 청주 도시 변두리 작은 교회에 풀먼의 원경선 선생님이 오셔서 사경회를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하신 말씀이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사람 예수만 말씀하시는데 그 사무치게 제 신앙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 젊어서 무리칸 목사님 히브리 민중사를 읽게 되었어요. 또 한 차례 사무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희년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다가 제가 하던 일용직 그 노동공동체가 이렇게 IMF 때 속된 말로 망하면서 신학교로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잘 아는 김국 목사님 비둘교에서 이주노동자들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지금도 해마다 지침서가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바뀌어 나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갔다가 울고 오고 하니 왜 오시는데요? 아들이 있어서 안 된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상담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한국빈곤문제연구소라고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친구들이 만드는 상담소인데 거기서 이제 전국 빈민 상담 네트워크 이런 거 만들고 제가 대전 충청 상담 간사 이거 하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빚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뒤지고 공부하면서 개인 파산단체, 개인회생 이 상담을 17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또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들을 눈물나게 듣고 진술서를 만들고 하면서 또 한 번 사무치게 제 신앙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신앙을 고민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제 상담 사역은 나는 희년신앙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저와 같이 하는 사람들 다 민변의 변호사 또 민변 활동가들, 노동 활동가들이라서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대전에서 그렇게 17년 동안 비탄감 상담만 했어요. 그러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도 장가를 가고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은퇴다라고 했다가 서울에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까 희년재단 여기 상임이사님 계시지만 재단에 만들어지고 거기도 참여하면서 비탄감 상담소를 또 해봐야겠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희년 신앙 행동으로
희년신앙 고백으로 하자. 그러면 교회에 홍보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내서 좀 비탄감 운동을 하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늘 마음속에 꿈꿔왔던 빚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활동, 하나님 나라 대한 경제활동으로 뭘 해보자. 그게 협동조합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15년 동안 협동조합 운동을 했는데 15년 동안 저희 내담자들이랑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협동조합 딱 하나 만들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하나님 나라 경제와 비슷한 그런 공들 협동조합 운동을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희년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 그 기초 작업을 놓기 위해서 희년 비탄감 상담소, 희년 경제연구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활동처럼 출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 결과물도 나오고 보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거 할 일이네? 그리고 또 결과가 만들어지네? 이러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제 영역으로 들어와서 저를 밀어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일해 주시길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일단 무엇을 할 것인지, 희년 비탄감 상담소가 뭘 할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교회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교회와 또 지역, 선교 지역에서 빚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에게 무조건 알려주시고 여기 가봐라. 제가 17년 동안 한 700~800명들을 700~800명 정도 될까요? 어쨌든 파산 상담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서 기각된 적은 없고요. 법원이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뭐 답변서 내라 해가지고 질질 시간 끌어서 한 3년까지 이렇게 한 경우는 있어도 한 번도 이렇게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말씀 아니고 어쨌든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듣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비탄감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희년 비탄감 상담소하고 희년 경제연구소인데요. 희년 경제연구소는 제가 해왔던 교육 사업들을 좀 이렇게 여럿이 함께 같이 참여해서 좀 교회에 이런 교육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희년 비탄감 상담소는 첫 번째, 아직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하지만 자살 대열로 내몰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희년 비탄감 상담소에 오시면 어떻게 하든 안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안 갚고 빚독촉을 견뎌낼 수 있는 불법 채권 출신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것까지 써서 어쨌든 여기 와서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빚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상담 활동이고, 두 번째는 빚과 관련된 모든 생활 법률 문제들을 있으면 다 가져와라.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 상담을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빚과 관련된 온갖 소송 서류들을 다 보게 되고 다 심지어는 이혼 상담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빚과 관련된 생활 법률 문제들은 어찌되었든 가져오면 함께 고민해서 다 해결하겠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빚을 탕감받고 또 빚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복지 권리는 다 찾아내겠다. 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요. 찾아내는데 그 내담자의 가구 소득과
소비, 지출, 가구 상황에 맞는 온갖 민간 국가형의 사회복지를 찾아내겠다. 같이 찾으면 돼요. 열심히 찾아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라는 게 국가 책임으로 처음 한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잖아요. 근데 아주 흉악한 제도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가난 보고서를 본인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침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지 지금은 뭐 끊임없이 이제 당사자들은 투쟁을 별로 안 합니다. 뭐 빈곤사회연대 같은 곳에 투쟁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국가가 주는 모든 혜택은 우리는 신청주의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 복지 권리를 못 누리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내담자 손 붙잡고 동사무소문 박차고 들어가 그 수없이 했어요. 싸우기도 했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옛날에 했다가 못한 공동체 활동. 그건 이제 저 혼자만 할 것도 아니고 또 그 희년재단이라는 데가 생겨서 이거는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경제 활동 그게 이제 다행히도 협동조합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이상한 정권에서 만들어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경제 활동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희년 비탄감 상담소에서 과거에 늘상 해왔던 네 번째 빼고 나머지는 늘상 해왔던 활동이고 네 번째도 또 뭐 희년재단 또 여러 우리 선배님들도 번님들 함께 하면 네 번째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희년운동의 종착지가 여기지 않는가. 새로운 한해나라 경제 그런 체제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희년경제연구소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겠는데요. 희년 신학을 연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희년 경제를 연구하겠다. 실무적인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부터 제가 해왔던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빚과 관련된 교육 사업들이 이제 나홀로 파산학교는 제가 대전에서 17년 동안 계속 해왔던 매년 해왔던 건데요. 이것들 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게 뭔지 제도적인 안내를 하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내고 소송을 할 건지라는 교육 사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지역 자활센터 같은 곳에 요구가 많은 교육이라서 이런 교육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요. 21세기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기입니다. 녹색평론 발행했던 김종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 21세기 경제 활동,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가 한 2,800만 정도 된다고 할 건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경제 활동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에 걸렸어요.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융이 뭔지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돈을 찍고 은행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신용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자와 이윤을 쌓고 그걸로 부와 자산을 축적하고 그게 이제 우리 호주머니 속에 또 우리가 든든하게 여긴 자산들인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빚을 지고 못 갚게 되는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금융 얘기만 나오면 다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런 이제 무의식을 깨우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제가 이 교육을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없이 했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 어려워할까 했더니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비탄감 운동 자체도 도덕적 해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기 쉬운 생활 법률. 이것도 재미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17년 동안 상담하면서 해왔던 그런 생활 법률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가정 경제를 위해서예요. 행복한 생활 경제. 이건 이제 행복한 생활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언이에요. 제언인데 그냥 지금 그 금융 교육을 줄기차게 저희 대전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금융위원회 1호예요. 인가 1호인데 단 한 번도 금융위원회가 저희 새벽한테 금융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우리를 껴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금융보험하는 사람들, 금융 상품 파는 사람들이 하는데 워낙 하는 곳이 많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예 금융교육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무료 막 강의 막 나가고 학교 도서관 엄청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교육하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설 종료 아동들에게 이 금융교육을 아주 빡세게 해요. 왜냐면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를 빨리 쉽게 발급받을 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채무를 빚을 어떻게 얻는가 등등, 신용카드를 어떻게 발급받는가 이런 금융 친화적인 교육들을 쫙 깔아서 저기까지 요즘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재밌게 잘해요. 초등학교도 잘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 종료 아동들에게 해야 할 교육은 명이란 게 뭔가, 계약이라는 게 뭔가,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이것부터 우선 교육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장 만들기, 신용카드 이런 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경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융 문해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그 평생교육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금융 문해 교육이라고 이름을 다루래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금융이 뭔지, 은행이 뭔지, 또 금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건지, 그리고 금융이 내오는 상품들의 성격이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늘 하고 싶었던 교육이에요. 생활 경제하고 사회복지 제도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애 주기별 사회복지 제도. 지금 저도 60대지만 50대 이상 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보험 들어라, 저축해라, 연금 들어라, 다 싹 다 필요 없다.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가에 대해서 4대 보험부터 쫙, 아니면 어떻게 쟁취할 건가, 어떻게 좀 더 늘려나, 이거 해야죠. 그리고 지금 버는 돈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기보다 써야지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협동조합, 교회 안에 협동조합 교육도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고요. 이건 안 해본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해보고 싶고 한 거예요. 희년신앙 부흥회, 희년신앙 맥. 제가 요즘에 다시 성서의 본문을 싹 다 뒤진 건 아니고 싹 다 뒤져서 희년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샅샅이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신학자들한테 희년이 역사 근거, 성서 안에서 역사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세 사람 다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읽은 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인데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권력자와 또 지방 토호 세력들의 그런 음모, 그리고 그 땅 지키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게 땅 노노매기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도저히 팔 수 없다고 목숨까지 내놓는 나봇, 그 갈등. 또 예언자는 뭐 그러고 나서 왕에 가서 너 이제 큰일 난다고 막 예언하는, 너무나 생생하던 그 과정이. 근데 어떻게 희년에 대한 신앙의 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성서에서 신년 신앙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끈끈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신년 신앙 공동체의 투쟁들을 좀 읽어내고 싶다. 이거 여러 목사님들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여전히 금융 시스템, 20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그 집단 무의식을 깨우는 교육, 이 교육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산 이야기 하고 싶고, 희년 생활 경제 영성 훈련하기. 제가 영성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좌선 산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해봤는데, 허리가 고장 나오는 일은 허리를 고쳐 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전 희년 생활 경제 영성이라는 건 그렇게 아주 그냥 깊고 깊은 기도의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생활 경제 속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주도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생활 경제 영성을 좀 훈련해보자. 그걸 종교적인 또 희년신앙이라는 측면을 해보자라는 이런 교육들, 요거 이제 희년 생활 경제 영성 훈련하기, 이건 제가 안 해본 건데 이것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신년 비탄감 상담소에서 1차적인 비탄감 법률 상담은 우선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기가 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느헤미야 젊은 그 목회자 목사님들이 혹시 이제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대전에서 비탄감 운동 17년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후원해 주세요 직접 얘기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서울 올라올 때 한 달에 14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나왔으니까 많이 깎이겠죠 앞으로. 그 정도의 후원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여기서 화수목만 일하려고 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듯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비탄감 상담하고 활동비로 돈 100만 원이나 돈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활동비 좀 드리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거기 김경 목사님 교회 가니까 신발끈을 안 끌고 주무신데 민중들이 오라고 원전이 펄떡이나 뛰어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 선배님들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년 비탄감 상담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저는 뭐 지금 당장 후원해 주세요라고 지금도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싶은 전혀 없지만 제가 이 활동을 하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냥 저 3일 일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3일 일하고 저야 이제 집사람이 잘 보니까 먹고 살고 그래서 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일주일 내내 풀 상담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1년 2년 후에. 그리고 당장에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희년경제연구소에 같이 좀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뭐 이게 정 안 되면 제가 줌이라도 열어서 제가 해왔던 교육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제가 발제하고 함께 토론해서 서로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자가 연결되는 기독교와 단지 교회라든가 뭐 NGO 단체에 이 교육을 할 수 있겠다. 파산 면책이를 뭔지 그 20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 집단 무의식을 깨우는 그런 강의 같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신현경제연구소에서 같이 교육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신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나 어디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유하는 측면이 같이 그 공유하는 거 있어야 돼. 특별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 집단 무의식을 깨는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동의된다면 왜 그러냐면 교회에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교회 정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나눠준 순서 뒷면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교회하고 또 교회 주변의 그 선교 지역에 그냥 빚진 사람도 있다 그러면 신현 비탄금 상담소 전화번호 02-738-9413 9413 여기 가봐 요렇게만이라도 해주십사. 그리고 교회의 광고지에 그렇게 한 줄 광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는 교회에 말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